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간단한 시황 이야기를 좀 하고요. 오늘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은 5G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뉴스 하나로 꽤 많은 하락을 보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RFHIC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한 지가 좀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종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의 입장은 이 종목은 앞으로 향후 한 1, 2년까지도 웬만한 일이 없으면 뭐 매도할 이유가 없다든지, 혹은 많이 빠지면 오히려 더 산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좀 시황을 먼저 이야기해 보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금 시장이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변동성이 많이 컸고,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관련한 이슈가 확 커지는 상황에, 그렇죠? 어떤 이슈가 하나인 상황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제 지표라도 뭐 하나가 조금만 안 좋게 나와 버리면 이게 변동성이 확 2배가 돼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저희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작년과는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란 거죠. 작년이 이렇게 하락했다면 올해 상승이라는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최소한 지수가 횡보 혹은 약간의 우상향만 돼도 핵심 종목들은 투자가 괜찮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 작년 같은 시장은 모든 종목들이 사실 길을 피기 어려운 이런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시장은 올해 그리고 내년은 아닐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최근에 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래량이 꽤 많이 나오긴 시작했어요. 이제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왔고, 과거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구간만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구간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을 보면 약간 뭐 어떤 시세에 어떤 더 탄력을 준다든지, 혹은 역으로 전환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보통 거래량에서. 근데 일단은 최근의 거래량으로 보면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구간이죠. 이때는 이제 하락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봐요. 이때 거래량들은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때 어떤 강한 하락 거래량이 있었고, 이때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약간의 거래량으로 꽤 많이 올랐죠, 지수가. 그러고 나서 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하락을 위한 거래량이 아니라 하락이 마무리되는 거래량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서 좀 아주 급작스럽게 이만큼, 이게 사실 요 한두 달이었거든요. 딱 요 한두 달 사이에 꽤 많은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이 들어왔죠. 근데 그 자금이 뭉쳐 있었어요. 이렇게 뭉쳐 있었다가 그게 어떤 시세에, 그러니까 우리 지수의 방향성이 잡히지 않으니 변동성으로 수익을 봤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구간이. 이 구간을 확대해 보면 이런 것이죠. 이때 한 번에 들어왔던 이 자금들이
변동성이 생기지 그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좀 억지로라도 어떤 파생을 좀 활용해서 수익률 게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거래량들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하락의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면 아마 어떠한 이슈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막 빠지면 아주 강하게 거래량을 실으면서 막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됐을 때,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만큼의 거래량이 나오면, 주가는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새로운 이슈가 생겨서 이제 상승을 확신하는 어떤 거래량들이 나오면 그때 주가는 서서히 이렇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약간 좀 그런 정도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일단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더 이상 파는 쪽이 약해지면 바로 상승한다라는 어떤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이후에 어떠한 모멘텀이나 어떠한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좀 상승 탄력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뭐 6월달 뭐 G20 정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거래량들이 계속 더 빠지는지, 그러니까 오늘 아주 센 거래량, 아주 많은 거래량이 나왔는데 좀 지지가 확 흘러내리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지수가 1%대 이상 하락하긴 하였지만 중요한 구간은 벗어나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을 포기하거나 뭐 손절하거나,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애써 손절하거나 이러진 않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렇게 한동안 계속 빠져있던 뭐 게임주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변동성을 매매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 시간으로서 변동성을 극복하는 것이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것은 요 정도로 짧게 시황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트럼프가 중국의 하웨이를 이제 전면 금지한다. 전면 금지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뭐 이런 쪽에 서명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하웨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때 꽤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뭐 오이솔루션이나 서진이라든지 에이스테크나 KMW 다 이렇게 멋지게 상승하고 있었는데, 딱 오늘 뭔가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듯한, 사실 많이 하락했습니다. 10% 가까이 하락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매도해야 되냐라고 보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제부터 시작인 업황인데 이제 벌써 손을 떼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이상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사에서도 좀 보면 이런 행정명령이 발효되는데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조치인지 아니면 무역 분쟁 관련한 어떤 기싸움 중에 하나인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웨이가 미국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이 0.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어떤 조치가 아니냐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포지까지는
포지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포지까지는 하웨이 제품을 썼다면 이제 5G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하웨이 쪽으로 이제 반대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하웨이를 쓰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 일단 실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최근에 통신 장비주들의 실적을 좀 보면 일단은 요것을 한번 봐보세요. 매출액 증가율이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4월에 이제 겨우 5G를 개통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최소 4년 이상 투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국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다 하는 건데 이제 인프라가 시작됐는데 당연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작년부터 좀 올랐다라는 것이 뭔가 좀 많이 올랐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쉽게 고점을 예단하기는 아직은 너무 초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상승 초입의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런 5G는 기지국이 아주 촘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거기다 대고 이제 중국까지도 본격적으로 5G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중국 시장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작년과 올해 한국이 5G 관련해서 한 20조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200조 정도라고 예상하니 시장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여기다 매출에 체크를 했냐면 매출액의 증가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예전 어떤 종목을 볼 때 핵심적으로 보는 지표를 뭐 ROE라든지 뭐 EPS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희가 너무 기초가 되는 거라서 기본이라서 이야기를 안 드렸지만 가장 핵심,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강력해야지만 비용을 떨든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순이익단이 강해지거든요. 그 순이익단에서 나오는 것들의 지표들이 ROE든 EPS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이 터져버려야 이제 인프라 하는 산업에서의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구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이 이렇게 강하게 증가하는 쪽은 아마 이쪽이 5G가 거의 최고가 아닐까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잠깐 여담을 얘기하면 저희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 그 다음에 뭐 순이익이 높은 기업들, 그 다음에 지수, 순이익, 매출액 증가율 높은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얘네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어떤 자료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매출액 증가율은 기초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 매출이 꺾일 때 주가는 거의 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연간으로도 중요하고 분기마다 매출액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아주 핵심이고 이것이 없으면 순이익과 뭐 이런 것, 영업이익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늘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도 종목을 이렇게 할 때 뭐 여러 가지를 보지만 핵심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선별을 할 때는 ROE로 일단은 체크를 합니다. ROE로. 예를 들어서 ROE는 세 자리로 체크를 하는데요. ROE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되는,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에 2019년도면 2020년 요렇게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ROE가 한 자리지만 내년에 두 자리가 될 것 같은 회사를 일단 보통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구간을 하나 설정하고, 또 두 번째 구간은 ROE가 10%에서 17% 정도에 모여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세 번째는 ROE가 17 이상인 종목들, 그러니까 18부터인 거예요. 18 이상인 종목들을 이렇게 풀을 나눕니다. 풀을 나눠서 요 안에서 이제 따져보는 거죠. 누가 매출액 증가율이 높으냐, 누가 영업이익이 높으냐, 누가 EPS 증가율이 높으냐, 여기에 플러스, 그렇다면 누가 시가총액 대비 싸게 거래되느냐, 누가 자본 대비 싸게 거래되느냐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의 위치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ROE에서 끊긴 하는 거지만, 이게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혹은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놓치는 부분이 매출액인 것 같아요. 매출액이 핵심입니다. 매출액을 놓치면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은 기본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렇게 종목을 선택할 것이고, 지금 계속 오늘까지도 종목들을 계속 좀 이렇게 봤는데요. 실적을 이제 괜찮은 종목들을 추스리고 있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도 많이 한 분기 전 분기보다 많이 좋아지는 느낌이 나요, 확실히.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고, 이 중에서 저희가 일단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한 종목만 만약에 매수해라라고 하면 저희는 RFHIC를 매수할 사실 저희는 RFHIC를 보유 중이긴 한데요. 소량 보유하고는 있어요. 소량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한 길게 볼 거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이상 볼 거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물량을 늘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가율은 한 57%, 영업이익 60%. 그쵸?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오이솔루션이 매출액 증가율이 150%, 흑자전환,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기술적으로도 경제적 해자도 있고, 그러니까 종목을 저희가 RF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는 이거예요. 갑자기 암대다가 갑자기 흑자 전환하는 회사는 이게 오히려 위험할 때가 있고, 이게 현재라고 하면 과거부터 사업을 잘 했었는데 갑자기 사업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고 나서부터 실적이 확확 느는 회사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RF도 기존 사업, 방산 산업이 아주 고마진의 사업이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 5G가 아주 물을 만난 듯이 커지는. 그래서 저희는 실적의 안정성이나 어떤 성장률이나 이익률을 봤을 때 RFHIC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일단 입장이에요. 근데 앞서 한 번에 상승이 있었고, 사실 요 상승 다음부터는 너무 오랫동안 횡보를 했는데요. 이 횡보를 깨는 거래량으로서 이제 시작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작한 부분이 뭐 뭐라고 할까요? 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상승의 초입이라 하면. 하지만 저희가 월간 차트로 보면 일단은 저희도 여기다 이렇게 써놓긴 했었어요. 내년까지 홀딩 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요. 지금 비중이 아주 소액으로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서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할 때마다 매수할 예정이고, 일단 이 회사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회사가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한 8%가 넘게 하락을 했죠. 8%가 넘게 하락한 데에 따른 어떤 이유가 이 뉴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트럼프 관련한 이 뉴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뭐 여러 가지 뭐 패권 전쟁이다, 뭐 무슨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의 생각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어떤 이야기들 중에 이런 거죠. 무역 전쟁의 어떤 본질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기싸움 아니냐라는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면 4차 산업일 테고, 그 4차 산업에서 가장 핵심인, 그러니까 신경망 같은 것이 5G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자율주행차, 이런 것도 5G의 망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쵸? LTE로는 아직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초가 5G의 산업에서 그 성패가 갈린다라고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혹시 뭐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뭐 이것저것 막 다 건들면서 좀 오래 끌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쪽 5G 관련해서 그럼에도 이쪽 관련한 업종은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방향은 우상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우상향인 쪽은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전기차, 5G 뭐 이런 쪽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뭐라고 할까요? 일단 이 5G 관련해서는 뭐 통신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쪽도 있고, 뭐 장비가 있고, 유선망이 있고 이럴 텐데, 일단 장비가 가장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작년부터 한 번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2번, 3번 이상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나올 상승이 가장 크고 화려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어떤 유선망들, 그 LG나, KT, 뭐 이런 쪽이겠죠. SK텔레콤이라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프라가 계속 시작되고 앞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5G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목해야 될 것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5G 그러니까 5G는 그러니까 전파 도달 범위가 이제 좁아가지고, 스몰셀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는 뭐 이노바이오리스나 삼지전자 같은 경우인데, 그리고 또 기지국 수를 줄일 수 있는 중계기 관련한 쪽이 필요해요. 그쪽이 이건 이제 영어의 약자인데요. 뭐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고 하죠. 이쪽 관련주가를 저는 이제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처음에 들어가는 쪽에서는 근데 이쪽의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쪽을 제조하는 쪽은. 근데 이 RRH의 제조업체, 이 제조업체는 뭐 다 아는 것처럼 삼성전자라든지 그죠? 국내에는 삼성전자랑 이제 솔리드 정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해외에는 뭐 하웨이, 노키아 뭐 이런 거죠.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RRH의 부품 제조업체,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국내에는
RFHIC, 뭐 서진, 뭐 KMW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RF가 가장 선두에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예전에 한번 제가 좀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한 것 같긴 한데 이것이죠. RRH는 소형 기지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RFHIC는 RRH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건데 이 부품이 지금까지는 현재도 주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실리콘 기반의 어떤 소자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죠? 이것을 뭐 영어 줄임말로 하면 LDMOS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을 얘네 RFHIC는 이제 조금 계속 이제 앞선 기술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실리콘 카바이드, 그렇죠? 실리콘 카바이드에 질화 갈륨을 이제 얹어서 이제 증폭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미모토가 60% 이상을 점유하고 스미모토가 60% 정도 점유를 하고 그 다음에 RFHIC가 한 25% 정도인데요. 이게 5G로 가면서 얘네가 한 40% 이상의 비중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두 회사가 이쪽에는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과점 시장. 한국에는 유일한 회사인 거고. 근데 이것이 보면은 이전까지 쓰고 있던 증폭기 있잖아요. 증폭기는 이제 RFHIC가 만들고 있는 질화 갈염이라고 하죠. 이거를 질화 갈염을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위에 질화 갈염을 얹은 이 전력 증폭기가 기존의 거보다 효율이 훨씬 높아요. 열 전도도도 꽤 많이 높아요. 아마 한 5배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앞선 기술이 하나 더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위에 질화 갈륨을 얹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이아몬드 위에 질화 갈륨을 얹는. 그렇게 되면 이존의 어떤 열 전도도가의 한 5배, 이거보다 한 5배 정도 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요 정도가 주력이에요. 주력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도 꾸준히 수요가 예상될 회사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인데 RFHIC는 얘네를 지금 주력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얘네를 수요가 뭐라고 할까요? 하웨이만 해도 현재 20% 정도 수준의 실리콘 카바이드 베이스의 어떤 질화 갈륨 증폭기를 아마 80% 수준까지 높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떤 경쟁력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국내 유일 회사인 것이고, 이 회사가. 그리고 하웨이에는 세컨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혜를 입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하웨이 거 쓰지 못 안 할 거야, 미국이 이런다 하더라도 괜찮은 게 RFHC는 하웨이랑도 거래를 하지만 뭐 삼성전자라든지 노키아랑도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이 RFHIC의 하락은 아주 심리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당분간 뭐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많이 빠져서 여기까지 만약에 3만 원을 깨고 내려오면 그때는 물량을 더 왕창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이제 내년에 생산 예정이고, 그쵸. 생산 예정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지적재산권도 다 취득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그래서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RFHIC가 실리콘 기반의 증폭기보다 지라갈륨 증폭기가 시장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쪽 지라갈륨 증폭기를 생산하는 업체라는 것, 글로벌 시장에서 2위의 지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비중이 5G로 가면서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존의 사업인 방산 역시도 지금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현재 사업하고 있던 이 방산 쪽 역시 매우 마진이 높은 쪽의 사업이다. 매우 실적의 안정성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아무튼 요렇게 되고, 얘네들을 한번 실적을 한번 봐볼까요? 일단 실적을 보기 이전에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뭐 실적을 고를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라고 했을 때 ROE로 첫 번째 끊는다라고 했잖아요. ROE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갈 때, 요때 상승의 초입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요때부터 관심을 갖고 째려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ROE가 한 7, 뭐 8, 뭐 요 정도인데, 그쵸? 그러니까 ROE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갈 때 그래도 적어도 한 7 이상 정도의 ROE에서 갑자기 뭐 11, 12, 뭐 이 정도로 ROE가 갑자기 점프로 팡 해버리고, 두 번째 얘네가 그 다음에 한 15 정도, 그 다음에 한 18 정도 이상, 그 다음에는 18 정도 이상에서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는 보면은 월간 차트로 한번 보면 알겠지만 계속 우상향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 꼭 봐야 하는 지표라고 보여지고요. 이 회사의 ROE를 한번 보면 일단 ROE를 볼게요. 이 회사 ROE가 2017년도에 5에서 2018년도에 17로 점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ROE가 확 뛰어버려요. 그 다음에 올해가 17에서 18, 내년엔 19, 그 다음에 19를 유지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회사의 주가는 보통 2017년도에서부터 18년도에 점프를 하면 그러니까 2017년도 하반기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가가 막 움직일 때 이제 같이 들어가는 뭐 이런 모습일 텐데, 이 회사도 역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뛰어 올랐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부터 해서 이제 20 이상을 유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영업이익률 역시도 어느 정도 경제적 해자가 있구나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회사를 좀 길게 한번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2017년도거든요. 17년도에서 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한번 점프로 왕창 했죠. 2018년도에.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없이 기관 행보를 보이고 있고, 19년, 20년 그 이후까지도 영업이익과 ROE가 높은 위치에서 이제 유지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 회사는 뭐 계속 이렇게 뭐 등락은 있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향후 1년 반, 2년 가까이는 우상향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3만원 정도인데요.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죠. 근데 보통 보면 한 25%씩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순이익이 증가하면 회사는 한 3, 4년만 지나면 주가가 2배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보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회사를 지금부터 또 괜찮다. 더 빠지면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 한다기보다는 많이 이거 뭐야 할 정도로 많이 빠졌을 때 공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